설산의 수호신과 보은의 눈구슬. 오늘도 달빛 속 야담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온기가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눈 속에서 시작된 오래된 약속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말기 함경도 깊은 골짜기 오소리골,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싼 그 마을에 어느 해 여름부터 알 수 없는 괴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침과 고열이었으나 곧 몸에 검은 반점이 돋고 숨이 타들어가듯 막히는 병이었습니다. 의원도 무당도 속수무책이었지요. 철이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셔보세요. 한 모금만요. 10살 남짓한 철이는 움막 같은 방 안에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손은 이미 장작처럼 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약값을 벌겠다며 장터로 나갔고 그날 이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들려온 소식은 객사였지요. 어린 여동생은 밤마다 피 섞인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오빠 나 추워 배고파.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는 철이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고 철이는 그 작은 몸을 안은 채 한참을 흔들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염을 두려워했습니다. 철인의 집 문은 밖에서 못질당했고 밥 한 숟갈, 물 한 바가지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철이는 부모와 동생의 시신 옆에서 열흘을 버텼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웠던 것은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스스로 뒷담을 허물고 기어 나왔습니다. 그때 오소리골은 이미 죽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도 개도 닭도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빈집 사이를 울고 다녔습니다. 철이는 산자락 끝 허물어진 움막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며 산짐승을 피해 살았습니다. 아이의 가슴 속에는 슬픔이 얼어붙어 녹지 않는 겨울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유난히도 모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고 바람은 살을 베듯 날카로웠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능선을 오르던 철이는 이상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눈 위에 붉은 선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피가 묻은 발자국이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집신도 버선도 없는 발. 동상에 걸려 살점이 터져 피가 스며 나온 발자국이 설산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사람이. 철이는 발자국을 따라갔고 바위 그늘 아래에서 쓰러진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호적삼 차림, 백발은 눈과 엉켜 있었고 숨은 시로라기처럼 가늘었습니다. 그 순간 철이의 눈앞에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날의 기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번엔 그냥 못 지나쳐. 소녀는 노파를 업었습니다. 제 몸보다 무거웠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눈길에 여러 번 넘어졌고 입술은 파래졌습니다. 할머니, 눈 뜨세요. 저 여기 있어요. 그의 눈물이 노파의 목덜미에 떨어져 얼어붙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철이는 마지막 남은 땔감을 모두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이불 한 채를 노파에게 덮고 자신의 겉옷은 찢어 발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발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니 발도 이렇게 차가웠어요. 소녀는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손이 저리고 숨이 막혔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방 안에 은은한 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화 향이었습니다. 노파의 발치, 흙바닥에서 얼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리꽃은 서서히 방 안을 채웠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노파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야, 너는 어찌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듯 나를 살렸느냐? 철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더는 아무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파의 손은 따뜻했고 동시에 산처럼 묵직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오래된 수호다. 그 순간 철이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산의 마음을 깨웠다는 것을. 노파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철이는 구슬을 함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적이나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밭을 일구고 남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몇 해 지나지 않아 하늘이 등을 돌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고 씨앗은 흙 속에서 썩어갔습니다. 강바닥은 갈라져 아이 주먹만 한 돌이 드러났고 사람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굶주림은 다시 사람들을 야위게 했습니다. 아이 울음은 점점 줄었고 장정들의 눈빛은 죽은 불처럼 흐려졌습니다. 그때 철이는 결심했습니다. 설중보주를 품에서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산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 사람을 살릴 차례입니다. 그는 새벽녘 아무도 없는 샘가에 구슬을 담갔습니다. 바람이 먹고 물속에서 푸른 빛이 번지더니 바닥에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샘은 넘쳐 흘러 작은 내를 이루었고 그 물이 닿은 땅마다 메마른 흙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논에 심은 조가 싹을 틔우고 보리가 고개를 들자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의 오소리골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지나간 뒤 철이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같은 마을에서 부모를 잃은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혼례였지만 산새가 울고 눈 녹은 물이 흐르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함께 밭을 일구고 저녁이면 모닥불 앞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웃음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철이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따뜻한 세상만 알게 해주고 싶다. 아이의 첫 울음이 산에 울려 퍼졌고 그날 밤 움막 주변에는 짐승 하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 아들이 갑자기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이내 과거 철이의 가족을 앗아갔던 것과 같은 검은 반점이 돋아났습니다. 아버지 숨이 막혀요. 놀란 철이는 아이를 업고 산길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달렸습니다. 의원은 아이의 맥을 짚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 병은 손을 쓰기 어렵습니다. 약을 써도 장담할 수 없소. 며칠 동안 쓴 약은 모두 토해냈고 아이의 숨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철이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을 잃었습니다. 산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헛소리를 하며 몸부림쳤고 철이는 과거 눈 속에서 잃어버렸던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오래전 노파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었던 온기를 기억하라. 철이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설중보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입에 구슬을 물렸습니다. 아비가 끝까지 안고 있을게. 밤새 철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새벽녘 방 안에 매화 향기가 가득 퍼지더니 구슬에서 눈부신 백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의 몸을 덮고 있던 검은 반점은 눈 녹듯 사라졌고
뜨겁던 열기는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졌다가 해가 떠오를 무렵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그 한마디에 철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이는 늙어가며 설중보주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만 빛난다. 그 후로도 보주를 노리는 자들이 있었으나 산은 늘 철이의 집을 지켜주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 오는 밤 버선발의 할머니를 만나면 절대 문을 닫지 말라고. 그 온기가 아직도 설산을 지키고 있으니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야담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살립니다. 다음 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